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조용히 그러나 가장 무섭게 움직이는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석유도 아니고 우라늄도 아니고 원소기호 66번 디스프로슘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 한 가지 원소를 두고 지금 미국, 일본, 호주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고 중국은 글로벌 중위토류 재련의 98%를 쥔 채 호주에서는 자본 강제 매각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 일본 5,500억 달러 핵심 광물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2026년 1월 일본 심해 탐사선 치큐호가 미나미토리섬 시추 출항 2026년 2월 일본 히토류 진흙 시추 성공 공식 발표 2026년 5월 18일 호주 재무부 중국 연계 투자자 6곳에 지분 전량 14일 내 강제 매각 명령 5월 19일 중국 외교부 공식 항의 오늘은 이 흐름을 단순한 자원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 3단으로 다시 줄을 서고 있는 신호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변화가 한국 증시에서 어떤 종목 섹터로 연결되는지까지 정리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히토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경히토류, 매장량 많고 채굴 난이도 낮음, 공급은 충분, 중히토류, 원소기호 65번 터본부터 71번 루테튬까지 희소하고 채굴이 어려움, 이 중에서도 진짜 핵심이 66번 디스프로슘입니다. 디스프로슘은 1886년 프랑스에서 발견됐는데 분리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스어로 도달하기 힘들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전기차, 풍력 발전기, 로봇, AI 데이터 센터, 냉각용 팬, 정밀 모터, 미사일 드론까지 모터가 들어가는 모든 첨단 산업의 심장에는 자석이 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일반 자석보다 자력이 10배 이상 강합니다. 그래서 자석을 작게 만들 수 있고 모터를 작고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네오디뮴 자석에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속회전 이꼬르 고온 발생, 자석 성능 급락. 이때 등장하는 게 히토류계의 미원 디스프로슘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에 디스프로슘을 약간만 첨가하면 고열에서도 자력이 유지됩니다. 즉 디스프로슘이 없으면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F-35 같은 첨단 전투기, 미사일 드론, 정밀 산업용 로봇 이게 전부 흔들리는 구조예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디스프로슘 공급 차단인 이유입니다. 자원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그림은 두 단계를 동시에 쥐는 것입니다. 중국이 디스프로슘에서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1단계 채굴 단계 중국, 미얀마. 중국 자국 내 채굴 쿼터 연 2만 톤, 추가 수입 연 4만 1,700톤, 합산 생산 연 약 6만 1,700톤. 이 중에서 중국이 생산하는 중위토류의 약 70%가 미얀마에서 채굴됩니다. 중국이 미얀마 내전에 그렇게 깊이 개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2단계 재련 단계 더 무서운 독점. 글로벌 중위토류 재련의 약 98%를 중국이 점유. 왜 이게 더 무서울까요? 히토류는 채굴은 끝이 아닙니다. 선광 농축, 광석을 잘게 부수고 농도를 높임, 분리정제, 디스프로슘만 따로 뽑아내는 과정, 200단계 이상의 화학 공정 필요, 합금 자석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합금, 자석으로 제조. 이 중에서 가장 어렵고 환경오염도 가장 심한 게 분리정제 단계이고 바로 이 단계를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호주에서 원유를 캐도 정유 공장이 없어서 한국에 보내 정제유를 만들고 다시 되사 와야 하는 구조와 같습니다. 채굴은 다른 나라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건 여전히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게 디스프로슘이 지정학적 무기로 불리는 진짜 이유예요. 미국 입장에서 첫 번째 대안 후보는 그린란드였습니다. 전 세계 중위토류의 약 18%가 매장된 세계 최대급 광상이 위치.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한 이유 중 하나. 그런데 문제가 두 개 있습니다. 채굴 자체가 극심한 환경오염을 동반, 재련 과정에서 추가 환경오염이 또 발생. 그린란드는 인구가 5만 명 수준이라 주민 피해 자체는 적을 수 있지만 그린란드 의회가 히토류 재련까지 허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채굴은 한다 쳐도 결국 그 광석을 어디서 정제하느냐는 숙제가 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린란드는 잠재적 매장지이지 당장 가용한 공급원은 아닌 셈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결정적인 카드를 들고 등장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해저진흙. 왜 해저진흙이 중요한지 정리해드릴게요. 육상 히토류 대 해저 히토류. 육상 히토류, 마그마 활동으로 생성. 토륨,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이 같이 농축, 채굴 정제 시 방사성 폐기물 발생. 환경 건강 문제, 정치적 반발. 해저 히토류. 해저 화산 활동 근처에서 철분을 포함한 뜨거운 물이 해수의 히토류를 흡착. 진흙층의 농축. 방사성 물질이 거의 없음? 욕조에 끼는 물때처럼 오랜 시간 농축. 즉 해저 디스프로슘은 방사성 폐기물 없는 디스프로슘입니다. 일본이 이미 한 일. 2011년 도쿄대 연구진이 네이처에 발표. 미나미토리섬 인근 해저 진흙에서 고농도 중위토류 발견. 추정 매장량. 히토류 총량 1,600만 톤 이상. 디스프로슘 전 세계 56년 사용분. 이트륨 약 62년 사용분. 원심 분리로 농도 약 2.6배 추가 농축 성공. 중국 디스프로슘 광산보다 20배 이상 고농도 생산 가능. 여기에 2025년 10월 트럼프 다카이치 미일 정상회담에서 결정적인 협정이 체결됩니다. 미일 핵심 광물 협력 프레임워크. 히토류 핵심 광물의 채굴 분리 가공 공급망에 공동 투자, 보조금, 보증, 대출 등 자금 지원. 생산된 결과물은 미국, 일본 우선 공급.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에서 자금 일부 충당. 분리정제 합금 자석, 비축 스와프, 심해 자원 R&D, 제3국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포함.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공식 발표합니다. 미나미토리섬 인근 심해 히토류 개발, 미일이 협력해서 추진한다. 그리고 실행 일정이 무섭게 빠릅니다. 2026년 1월 13일 일본 심해 탐사선 치큐호 출항, 해저 6,000m까지 특수 파이프 설치, 히토류 진흙 인형. 2026년 2월 2일 진흙 시추 성공 공식 발표. 2027년 하루 350톤 채취. 2028년 하루 3,500톤 채취 시작. 채굴 비용 약 1,400억엔 1.3조 원. 6년 내 회수 후 이익. 일본은 디스프로슘 상업화 성공 시 미국 비축 프로그램의 공급도 명시. 즉 일본은 단순한 채굴이 아니라 미국 전략 비축의 디스프로슘 공급국이 되는 그림을 짜고 있는 거예요. 다음 카드가 호주입니다. 대표 기업은 노던 미네랄스. 2018년부터 브라운스 레인지에서 디스프로슘 터봄 시험 채굴,
2025년 9월 타당성 조사 DFS 상업 생산 가능성 확인. 전 세계 디스프로슘 터붐의 약 8% 공급 가능 결론. 2026년 9월 최종 투자 결정. 2028년 생산 개시 계획. 2025년 10월 트럼프 앨버니지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히토류 프레임워크 협정에 따라 미국 투자도 예정. 중국 입장에서는 이대로 두면 디스프로슘 공급망의 한 축이 끊긴다는 위기였어요. 그래서 중국 자본이 일찍부터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노던 미네랄스 지분 확보 시도. 2023년부터 싱가포르 등록 중국인 소유 6샤오 펀드가 지분 매집 시작. 기존 9.81%에서 외국인 한도인 19.9%까지 확대 신청. 동시에 노던 미네랄스 이사회 의장 니콜라스 커티스 헤이만까지 제출. 호주 정부의 레드라인 자극. 호주 정부의 반격. 2024년 6월 3일 호주 재무장관 지분 확대 신청 거절. 유샤오 펀드 및 관계사 기존 지분 10.4% 강제 매각 명령. 그런데 매각이 시장 매각이 아니라 홍콩잉 탁 리미티드로 넘기는 우회 거래로 드러남. 호주 정부는 매각으로 인정하지 않음. 호주 연방법원 1,400만 달러 벌금 부과. 2026년 5월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2025년 11월 노던 미네랄스 자체적으로 6개 투자 회사가 중국과 연계되어 자사 지분 17.58%를 확보했다고 호주 당국에 신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을 거친 우회 구조. 2026년 5월 18일 호주 재무부 장관 6개 중국 연계 투자자에게 지분 전량을 14일 내 강제 매각하라고 명령. 2026년 5월 19일 중국 외교부 공식 항의. 호주는 중국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라. 국가안보 개념의 과도한 일반화에 반대한다.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호주가 디스프로슘 공급망에서 중국 자본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사건입니다. 미-일 협정에 이어 호주까지 자본 단위에서 중국을 떼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디스프로슘 전쟁의 1라운드는 채굴이 아니라 소유권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도 이제 미국, 일본, 호주가 채굴은 잡았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진짜 병목은 따로 있습니다. 분리 정제 단계. 글로벌 중위토류 재련의 약 98%가 여전히 중국, 그린란드, 호주, 일본, 미얀마 어디에서 캐도 정제는 결국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 구조. 그래서 지금 중국박 재련을 짊어진 회사가 있습니다. Lynas Rare Earths. 2012년부터 가동 중인 말레이시아 정제 공장에서 2025년 5월 디스프로슘 상업 생산 최초 성공. 2025년 5월부터 중국 밖에서 디스프로슘을 상업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 2024년 11월 완공된 호주 리나스 칼굴리 공장은 섬광 농축 전용. 분리 정제는 여전히 말레이시아. 그래서 한 가지가 자꾸 문제됨. 환경 이슈. 말레이시아의 방사성 폐기물 조건. 2026년 3월 2일 말레이시아 정부 라이너스 면허 2036년까지 갱신. 단 2031년까지 방사성 폐기물 생성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조건. 즉 분쇄 침출 공정을 9개로 이전하거나 무폐기물 신공정으로 전환 필수. 그래서 미국과 호주가 동시에 짓고 있는 곳들 리나스, 미국 텍사스 중위토류 분리시설, 미 국방부 자금 지원, 다만 폐수 처리 문제로 착공 불확실, 호주 에네아빠 통합 정제소 이루카 자원, 2027년 시운전 목표로 건설 중,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붐 등 분리정제, 라이나스 1.8억 달러 추가 투자, 연간 5,000톤 중위토류 분리시설 건립 계획, 2027년 가돌리늄, 디스프로슘, 터붐, 이트륨, 루테튬 분리 능력 완성 목표. 요점은 단순합니다. 2027년이 되어야 중국 밖에서 디스프로슘 채굴, 분리정제까지 가능한 라인이 비로소 완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호주에서 캐도 일본에서 캐도 결국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 의존이 일정 부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한국 시장과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번 흐름은 단순한 외신 뉴스가 아니에요. 한국 산업의 모터 자석 풍력 전기차, 방산 로봇 전체에 직접 꽂히는 신호입니다. 직접 수혜 라인 1번, 히토류 자석 소재. 대표 종목은 성림 첨단 산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네오디뮴 연구자석 양산업체로 디스프로슘 공급망이 미 1호주 중심으로 재편될수록 비중국 자석 공급망의 한국 거점으로 직접 부각되는 자리예요. 여기에 EG, 산화철 자석 소재 관련, 유니온 머티리얼, 페라이트 히토류 자석 관련, 삼화전자, 삼화전기, 자성 소재 코어, 이런 자성 소재 라인이 같이 묶입니다. 직접 수혜 라인 2번, 전기차 모터 구동계. 디스프로슘이 가장 직접 들어가는 곳이 전기차 구동 모터입니다. 대표 종목 현대모비스, 전기차 구동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이퍼원 트레인 통합, 현대위아, 구동계 열관리 부품, SL, 모터 램프 전장, 명신산업, 화신, 차체 구동계 부품. 비중국 디스프로슘 라인이 안정화될수록 공급망 리스크가 줄어드는 회사 이꼬르 멀티플이 오르는 회사가 됩니다. 직접 수혜 라인 3번, 풍력 발전기, 플러스 그리드. 해상 풍력 대형 터빈 1기에는 수백 킬로그램에서 1톤급 디스프로슘 함유 자석이 들어갑니다. 대표 종목 CS윈드, 글로벌 해상 풍력 타워 1위, AI 데이터 센터 해상 풍력 동시 수혜, 두산 에너빌리티, 해상 풍력 터빈 SMR, 대형 발전 라인,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송배전 변압기 인프라, LS 가온전선, 대원전선, 전력 케이블 구리 수요, 디스프로슘 이꼬르 풍력,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소재라는 인식이 굳어질수록 전력 인프라 라인 전체가 재평가되는 구조예요. 직접 수혜 라인 4번, 방산 드론 정밀 모터, F-35 미사일, 무인기, 드론, 정밀 유도 무기까지. 디스프로슘 자석은 고온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밀 모터의 필수 부품입니다. 대표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천무 우주 발사체, 정밀 유도 무기, LIGNX1, 천궁2 등 방공 미사일, 현대 로템, K2 전차 로봇, 한국항공우주 KAI, FA50, KF21, 드론. 특히 디스프로슘 공급망이 미 1호주로 묶이는 그림은 한국 방산의 미국 서방동맹 협력 모멘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간접 수혜 라인, 2차 전지 소재 일부, 산업용 로봇. 여기는 디스프로슘 직격은 아니지만 공급망 재편의 큰 그림에 같이 묶이는 라인이에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핵심 광물 정제 기술 확보, 흐름의 그룹 차원 수혜,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디스프로슘 직접 사용은 적지만 핵심 광물 안정 확보 정책의 큰 그림에 같이 묶임.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모터 수요. 디스프로슘 공급 차질 시나리오가 갑자기 켜지면 비용 충격을 받는 업종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기차 완성차 단기, 현대차, 기아. 장기적으로는 모터 공급망 다변화로 오히려 안정 수혜지만 단기 변동성에는 노출. 풍력, 해상풍력 EPC. 자석 단가가 튀면 프로젝트 채산성 단기 압박. 고 PER 성장주 일반. 미국 5%, 영국 5.85% 시대의 할인율 부담과 겹치면 외국인 매도 1순위.
이 라인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라기보다 디스프로슘 가격 변동성에 단기 노출이 큰 자리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번 자원전쟁의 진짜 무대는 석유가 아니라 디스프로슘이고 무대는 채굴이 아니라 정제와 소유권이다. 중국이 중위토류 재련 98% 독점, 미국, 일본 5,500억 달러, 핵심 광물 협력 프레임워크, 일본, 미나미 토리섬 해저진흙, 시추 성공, 2027에서 28년 본격 채취, 호주 노던미네랄스 중국 연계자본의 강제 매각 명령, 라이니에스 중국박 유일 디스프로슘 상업 생산, 텍사스 NA아빠 정제소 건설 중 2027년 중국박 채굴 플러스 정제 라인 본격 가동 가능. 이 흐름에서 한국 증시가 받을 신호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직접 수혜, 자석 전기차 모터 풍력 방산, 간접 수혜, 핵심 광물 로봇 2차 전지 정책 라인, 리스크 변동성, 단기 비용 충격 노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원전쟁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든 풀리겠지 하는 가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원유는 가격 충격으로 끝났지만 디스프로슘은 가격 충격, 수량 자체의 공급 차단, 거기에 시간이 걸리는 정제 병목이라는 3중 구조입니다. 호주는 이미 자본 단위에서 중국을 떼어내기 시작했고, 일본은 바다 밑에서 광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미국은 5,500억 달러로 이걸 결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공급망 재편수에는 한국의 자석 모터 풍력 방산 라인 위로 정확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마지막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본인의 보유 종목을 남겨주시면 이번 디스프로슘 공급망 재편 시나리오에서 직접 수혜, 간접 수혜 리스크 자리 중 어디에 있는 종목인지 다음 영상에서 흐름 기준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디스프로슘은 이름조차 어렵지만 앞으로 몇 년간 한국 산업의 진짜 줄 세우기를 결정할 한 원소입니다. 저는 오늘 밤 리나스 차트와 국내 자석 풍력 방산주의 시가총액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포지션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